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아, 갑자기 11시에 맞춰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11시 하니까 생각나는 혹시 축구 선수 있지 않으세요? 네. 네,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오늘도 역시 축구 얘기로 시작합니다. 저희는 주식방인지 축구방인지 모를 정도로 오늘 21번째 방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는데요. 여러분하고 오늘 21번째 방송을 진행하게 돼서 너무 참 감사한 일이네요. 그리고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의 세력주 주도주 특집 2탄을 시작할 건데요. 자, 11 축구 선수는 11번이 그 팀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저희, 우리 그 한국경제TV 이 인터넷 방송에서는 11번이 아니라 8번 그리고 12번 그러니까 9번이나 12번이 간판 스타인 것 같아. 제 앞에 계신 신현식 대표님 그리고 또 제 뒤에 오시는 우리 하창봉 대표님 전부 다 간판 간판 스타로 아주 종목도 잘 맞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도 대응도 잘하시고 그러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제가 저같이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도 중간에서 그분들 다리 가교 역할을 해가면서 어, 아주 여러분들하고 얼굴도 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한번 그러면 볼까요? 네. 아이고, 네. 이제 컴퓨터가 네, 제대로 이제 제 걸로 돌아갔습니다. 네, 오늘 11번째 시간이죠. 자, 서버에서 파일에서 불러오기. 파일에서 이게 세팅을 했는데도 딱 세팅이 안 된 것 같아요. 아직도. 네, 대신 이건 네, 파일. 어제는 우리 여러분하고 저하고 검색기 갖고 이제 종목을 검색했죠. 아마 오늘 저 기다리신 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상한가 종목 하나 나왔잖아. 제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4개 종목 중에서 오늘 상한가 하나 나왔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마도 원래 주식이 그렇습니다. 안 갈 것 같은 주식이 가고 잘 가던 또 주식이 안 가고 예, 증권 저처럼 방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맞던 사람이 내가 한번 풀베팅하면 안 맞고 박한쌤은 단타는 안 돼. 개별주는 안 해, 쟤는. 시황이나 잘하지, 대형 종목, 추세 종목 잘하지, 단타 종목은 안 돼. 근데 그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오늘 아침에 상한가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갭상승으로 살짝 떠서부터 바로 그냥 장대양봉으로 24%, 시가 대비 27% 올라갔나요? 상한가에 도달이 됐기 때문에 자, 오늘은 미래 컴퍼니 에 이어서 미래 컴퍼니의 계보를 이을 바로 세력들이 노리고 있는 종목, 그 종목을 한번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이제 물어볼 때 거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거울이 인공지능 거울인 거예요. 저 어릴 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우리 어린 이제 옛날에는 경험이 부족하니까 개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 가면서 생각해 보니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던 동화 속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현대 과학으로 생각해 보니까 인공지능 거울이. 인공지능 거울인데 그 인공지능 거울이 그 거울 자체만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하고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옛날 시대는 영의 세계라든가 했겠지만 그 누구입니까? 못된 왕비가 물어보잖아요. 거울아, 거울에 누가 최고 예쁘냐? 그러면 그 거울이 백설공주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아침에.
장 딱 시작하면 뭐를 물어봐요? 검색기를 이렇게 켜요. 검색기, 인공지능 검색기를 킵니다. 자, 인공지능 검색기를 이렇게 켜서 물어보는 거죠. 거울아, 거울아, 누가 제일 예쁘느냐? 그러면 거울이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네, 오늘은 총 121명의 예쁜 여자들이 있습니다. 혹은 잘생긴 남자들이 있습니다. 뭐, 아니, 그 중에서 어떤 놈이 최고 예쁘단 말이냐. 종목을 줄여봐라. 하나 더, 검색기를 하나 더 가동합니다. 네. 허들을 하나 높여주는 거죠.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조건을 121개면 너무 많잖아. 추세 종목이 아니라 매매 종목이다. 검색기를 한 번 더 눌러요. 그러니까 종목 개수가 몇 개를 줄어들었어요? 필터를 하나 더 끼우니까 54개를 줄어들었어요. 시간 몇 초 걸렸어요? 2000개 종목 서칭하는데 1초. 2000개 종목에서 어제 같은 조건식으로 종목을 딱 찍어보니까 어제는 32개 나왔는데 오늘은 장이 좋으니까 121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하드를 하나 더 높였죠. 거기에다가 어떤 필터를 하나 더 끼워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네, 54개로 줄었죠. 몇 초 걸렸어요? 1초. 2000개 종목에서 그걸 검색하는데. 자, 그러면 대형 종목에서부터 한번 찾아봐라. 코스피 200 종목에서 27개가 나왔네요. 그 중에서 거래량 많은 걸로 한번 골라봐라. 그랬더니 H&M, 현대로템, 포스코케미칼, 카카오페이, 명신산업,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SK텔레콤, 일진머티리얼 이렇게 종목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이하게 기존에 없던 종목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체결 강도로 세어봤더니 오늘 묘하게 GKR이라든가 SK텔레콤이라든가 신세계라든가 호텔신라라든가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서 사실 리오프닝 관련주는 지금 관심이 없거든요. 장이 좋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는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일단 강해. 대형 종목 내에서 54개 종목인데 54개가 나왔잖아요. 거래소 코스 다 합쳐갖고. 자, 그 중에서 시총 상위 코스피 200 종목에서 27개나 나왔어요. 2000개 종목에서 그러니까 27, 54개 중에서 절반은 코스피 200 종목이에요. 나머지 1800개 종목이 그럼 뭐야? 그 27개밖에 안 나왔어. 개별주에서.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에서 근데 리오프닝주가 의외로 강하다는 거 한번 체크 좀 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도 보이시죠? 만도, 현대위아, 명신산업, 예. 이런 어떤 자동차 부품 소재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들썩들썩거려요. 자, 소재에서 최고 좋은 소재는 뭘로 검증합니까? 그렇죠. 예전에 콜롬비아호 달나라 갔다 와야 되잖아요. 달나라 갔다 오는데 나갈 때도 문제지만 들어올 때 대기권에 진입할 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공기하고 마찰을 되다 보니까 그 앞에 어떻게 뭐가 녹아버립니까? 금속 표면 비행기가 녹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 녹게 할 수 있을까? 온도를 견뎌가면서 금속처럼 단단하다. 그 다음에 금속처럼 가공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열에는 강해. 사람들이 그 생각해 가만히 보니까 동양에 도자기가 있잖아요. 불에 굽죠. 그래서 금속처럼 단단한 도자기 금속을 만들어낸 게 뭐예요? 세라믹. 오늘날 그 다 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항공우주공학에서 쓰는 것이 가장 발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페이스X에 뭐가 들어갑니까? 우리나라에 세아철강의 특수강, 티타늄 특수강 앞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그러죠. 테슬라가. 자, 그러면 국내에서 자동차 쇠 갖고 만드는 그런 어떤 부품 기계 산업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지금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어제 테슬라도 강세였지만 국내 시장에서는 오늘 시장 안도감이 들으니까 만도라든가 명신산업이라든가 현대위라든가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우주 항공 관련주들 소위 기계산업 쪽의 전체적인 강세를 보인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하고는 저하고 뭐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의 세력주를 검색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2000개 종목을 한번 잠깐이지만 강한 종목을 서칭해 보니까 의외였던 종목이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 GKL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호텔신라라든가
그리고 뭐 하이브라든가 이런 어떤 관련 종목들도 K 컨텐츠라고 해서 의외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확실한 종목이 있죠. 명신산업, 만도, 현대의학, 자동차 부품 소재 쪽은 확실하네요. 기계산업 쪽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방향이 딱 정해진 겁니다. 그럼 오후장에 내가 뭐를 매매할까?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종목을 이제 다시 넓게 보는 거예요. 150개 종목에서 가장 센 놈이 어떤 놈이냐? 봤더니 동아기업 3천당, 뭐 첨부, 인지컨트롤스, 미코, 명신산업, 뭐 자동차 아니면 제가 보니까 전부 다 디스플레이. 아까는 대형 종목만 봤죠? 이제는 대형 종목으로 해서 딱 포맷을 잡았잖아. 아, 시장이 오늘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구나. 그러면 코스피 200 종목을 일단 포맷은 잡았죠. 리오프닝, 자동차.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코스닥까지 해서 전체 중소형 종목군들까지는 어떤 종목이 있는가 딱 봤더니 미코, 톱텍, 덕산테크피아, SNS텍, 화신, HL홀딩스. 여기서 지금 보면은 HL홀딩스, 화신, 자동차 부품이죠. 미코, 자동차 부품이죠. 검은색은 거래소입니다. 명신산업. 네. 전부 다 자동차 부품 쪽이에요. 자, 반면에 그게 아닌 종목으로서는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혹은 2차전지, 혹은 제약주, 혹은 덕산테크피아, 디스플레이, 톱텍, 2차전지, 혹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디스플레이에서 지금 2차전지 관련주로 톱텍이 완전히 탈바꿈이 됐죠. SK에 들어가는 제품으로서. 자, 매출액이 그래서 뭐 지금 뭐 4천억씩 3천억씩 계속 쏟아지고 있는 회사고. 자, 그래서 최근에 5천원에서부터 이 주식이 오늘 11,000원까지 올라왔네요. 100%씩 났네요. 3개월 사이에. 네, 톱텍 한번 잠깐 볼까요? 나한테 아픔을 준 주식. 왜 아픔을 줬느냐? 너무 빨리 샀어. 여기서 한번 사고 또 사고 그러나서 빠졌어. 너무 아픔을 줘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이런 종목. 드디어 이제 수익이 왕창 나기 시작했다. 말 많았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엄청 시달렸어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사가지고 회원분들도 사고 공개적으로 사가지고 아주 막 들들 볶였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누굽니까? 주식하면 뭐다? 악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머리로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죠? 돈 못 벌어요. 진짜 큰 돈 못 법니다. 주식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머리가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맨 마지막 단계는 마인드로 하는 거라. 고도의 심리 게임이기 때문에 자, 한 주도 안 팔고 그대로 갖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저런 종목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 어디 갔어? 우리 거. 예, 여기 있네요. 자, 여러분들하고 그러면 오늘 어제의 미래 컴퍼니를 이어서 상한가 한번 보고 가야죠. 그렇죠? 어제 봤던 종목 네 종목 있잖아요. 이 시간에. 포스코 케미칼, 네, 포스코 케미칼. 자,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어제 봤던 게 이름이 어려웠어. 그 반도체가 종목이 저도 처음 보는 별로 관심이 없는 종목이었어요. 어제 적어놨는데 생각이 안 난다. 그 때문에 제가 그 네 종목을 아까 적어왔어요. 그런데 여기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안 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관심 종목을 하고 이제 컴퓨터를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로 갖고 와야 되는데 급하게 오다 보니까 저장만 했지 갖고 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흐름이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네? 오늘 어제 대비 종가 대비 한 3% 정도 지금 오후장 저희가 이 시간대 샀으니까 아직 장 밀릴 때 그렇죠? TLC 원준 네, 원준까지는 생각나요. 네, 원준 그리고 이제 TLC
왜냐하면 TMC 이 종목들을 제가 임의로 고르는 게 아닙니다. 컴퓨터에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자기가 이렇게 조건만 제가 누르면 거기에 맞는 종목을 그냥 자동으로 계속 골라주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그 종목군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어제 이제 대부분 주가 폭락할 때 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수익 구간에 아직은 다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어떤 거예요? 이번 주 승부주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의 승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에 한 번씩 종목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 본 종목 그리고 오늘 또 보는 거. 어제 본 거에서 TMC는 일단 바로 컷합니다. 컷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오늘 현재는 갖고 가긴 하지만 만약에 21선을 뚫지 못한다든가 그러면 시가를 깨진다든가 바로 1%지만 수익 회수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미래컴퍼니 지금 상한가예요. 아침에 너무 빨리 상한가를 쳤어요. 제가 보니까 상한가에 19만 주 쌓여있네요. 평상시 거래량이 9만 주인데 아침에 240만 주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3분의 1 때리는 겁니다. 추세가 아니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세력이 건드린 종목 이미 자기네들이 모아놨던 종목으로 시그널이 나오는 종목을 2,000개 종목에서 골라서 그날 세력이 근데 펌핑이 나올 수 있는 거 주간으로 쳐주는 종목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폭락시키는 종목도 세력이 지금 가격을 흔들어서 숨바뀜이 나온다면 시그널상 사게 한다고 그랬죠 제가. 자, 그런데 그 종목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 미래컴퍼니였어요. 어제 저가 깼는데 어제 최근 한 달, 두 달간 저가 깼는데 이 종목이 매수 시그널이 나왔단 말이에요. 아래 꼬리에 살짝 달고. 그래서 똑같은 시간대죠. 그렇죠? 종가나 내일 아침에 매수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갭상승을 뜨면 바로지. 바로 상한가 왔네요.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조건 3분의 1 매도입니다. 만약에 제가 방송을 아침에 했으면 2만 5, 6천 원에 무조건 3분의 1 매도했을 거예요. 상한가에 나머지 3분의 1 매도. 3분의 1만 갖고 갔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몇 시예요? 11시 20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팔으라고 말 못한 거예요. 방송은 이 시간에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렇게 거래량이 터져가면서 올라가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는 지금 종가가 아니라 지금 상한가에 너무 아침에 빨리 너무 아침에 빨리 나왔어. 거래량이 240만 주인데 19만 주밖에 없죠. 자, 240만 주에 19만 주. 그러면 몇 배입니까? 12배, 5배, 10배, 12배, 12.5배 정도 되겠네. 상한가 거래량 대비, 오늘 터진 거래량 대비 지금 상한가에 떠받들고 있는 것이 12분의 1밖에 안 돼. 12분의 1이면 어느 시간대든지 지금 현재 시간이 12시, 11시라고 생각해 보면 9시에서 10시, 11시, 12시 20분, 그러니까 120분, 140분 지났네요. 그렇죠? 10분이면 상한가에 한번 다 터뜨릴 수 있는 거래량이죠. 지금으로부터 아침 9시부터 지금까지 총 140분이 지났잖아요. 140분, 그럼 이제 매를서 120분이라고 계산해보고 11시까지라고 보고 그 상한가 거의 쌓여 있었으니까 10분이면 저 상한가가 한 번에 다 털을 수 있는 거래량 10분 만에 거래량이야.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이 많아. 오늘 꽉 쥐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3분의 1은 털어야 돼. 근데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추세 매매자가 아니잖아. 추세 매매자라면 가져갈 수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추세 매매자가 아니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기계적으로 3분의 1 털고 수익 회수하는 겁니다. 밀리면 또 팔아. 어차피 다른 종목 내일 또 나와. 이번 주는 이거 하나로 성공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검색기를 제가 일반인들한테도 다 공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어, 지난달 1월 말에 제가 2023년도에 딱 한 번 검색기 아카데미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번 연도는 그때였죠.
모집이 끝났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 유료 검색기는 제가 판매하지 않아요. 그때 그 회원분들, 그분들한테만 딱 하고 끝났습니다. 내년도를 기다리셔야 돼요. 대신에 무료 버전이 있어요. 무료 버전도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제가 박한샘의 야간 수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여기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쳐보시면 돼요. 왜 그러느냐? 그때 이거를 공개하고 무료 버전을 공개하고 거기에 이렇게 강의 쫙 나온 게 있어요. 한국경제TV에서 제가 총 10강까지 무료 버전 어떻게 쓰는지 그 여러분들한테 지금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때 10강까지 모은 자료집 일요일 날 이번 주 일요일 날 야간 수업 유튜브 시간에 그거 전부 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버전 다운받는 법도 못 받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간 유튜브라고 쳐보세요. 네이버나 어디 유튜브 치고 이렇게 유튜브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박한샘의 야간 수업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나오죠. 누르시면 여기에 이제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에 세력주 추정 매매 프로그램 매매하는 법 뭐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다운로드 10강까지 총 프로그램 한 번에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그 이번 주 일요일 날 딱 하루 공개합니다. 밤 10시에 공개하고 끝. 자,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치지 마세요. 왜냐? 어제 이제 상한가는 터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 주식도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식, 박한샘 당신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는 뭡니까? 저한테 주식 투자에 대해서 딱 한마디만 얘기해봐라. 그러면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주식은 시간입니다. 시간과 친구가 되는 사람은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돈을 벌고 벌려요 진짜 돈이. 근데 그 시간이 갈수록 역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당장 1000억을 벌든 500억을 벌든 100억을 벌든 1억 갖고 끝이 좋지 않아. 그걸 검증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야. 1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근데 10년 안에 대부분 다 검증이 끝나요. 보통 3년이면 검증 끝납니다. 주식은 저한테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주식은 시간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너무 추상적이죠. 그 시간을 그럼 객관적으로 계량화시킨 게 뭐냐? 비중 조절. 비중 조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시간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의 한계성 속에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어떤 종목을 골라볼까? 여러분들이 한번 골라보세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되잖아. 교육의 의미가 없어져. 자, 뭐 어떤 종목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자, 한번, 자, 1번, 3, 내가 선택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종목 올려봐요. 자, 지금까지 13일 동안 가장 많이 올라오는 종목, 보통 한 세 분 이상이 얘기하는 종목이겠다. 1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파신 하나 나왔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종목이 이제 막 올라오네. 유튜브가 시간이 있어서 그래. 삼천당제약, 센트럴 모텍, 카카오, 롯데케미칼. 야, 어이, 여기 종목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종목 좀 볼 줄 아시는 분들이 있어요. 핑거스토리, 오, 캐뮤시스, 데이터 솔루션, 코세스, KT알파.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실력을 너무 줄이니 취급했다. 이거 초등학생들이 아닌데 유치원생들한테 유치원이 아니었어. 고등학생들이잖아. 미분적분 풀고 있었네. 야, 종목을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뭐 종목을 얘기하라고 할 때 보통 본인들이 갖고 있는 종목 혹은 내가 사고 싶은 종목 물려있는 종목 대부분 이런 거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주린이가 아니야. 유치원생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노란색 옷 입고 뿅아리처럼 귀여운 분들이 계신 줄 알았더니 귀여운 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여드름 막 터지고 몸은 어른이고 이미 딱 성숙한 청년의 단계로 갈 수 있는 중고등학생들 더하기 빼기 덧셈 뺄셈 하는 어린이인 줄 알았더니 1 더하기 1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삼성전자 더하기 반도체는 LG엔솔, 삼성전자 더하기 2차 전지는 반도체 더하기 2차 전지는 하면 동진세미캠 뭐 이렇게 하나 더하기 1은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할 이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니까 종목을 보니까 미분적분 인수분해까지는 기본적으로 하고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까지도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들이 많네요. 보니까 ICD, 하이드로 리튬, 핑거스로, 룸투 코리아, PNT, 영어 DSP, 센트럴 모텍, KMW, 이오플로우, SK이노베이션, DR텍, SK바이오, LNF, 에코프로. LNF, 에코프로는 뭐 당연히 지금 장에서 요즘 핫하니까. 그쵸? 두산. 야, 두산. 이분은 방송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은데. 두산. 이분은 방송 안 들으셔도 되는 분이. 한국항공우주, 넷마블, 별과 같이님. 이분도 방송 들으실 필요 없어요. 하산하셔도 될 분들. 파사삭, 롯데케미칼. 네, 여기도 이분은 거의 저하고 동급. 어디 전문가 생활하고 계신 분인 것 같고. 카카오뱅크, 그리고 건설주,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애매모호하다. 2차전지 다 올라갔는데 안 갔기 때문에. 셀트리온, 한솔테크닉스, YTN. 야, 이분은 아주 인텔리인 것 같네요. 성일하이텍, 세비캠, 화신, 명신산업, KT알파. 당연히 지금 타이밍에서 이제 오후장을 겨냥해 본다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 중에서 그러면 가장 시가총액이 작은 걸로 하나 해볼까요? 그러면서 가장 격렬한 종목, 최근에 KT알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죠? 여러분이 어제 아마 오늘 아침에 어차피 아침 주식하는 사람이 이 시간이 되면 뭐 하는 시간이냐? 참, 오후 4시 장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오후 3시 반 이후 장이 끝난 다음에 아니면 11시부터 오후 1시 반까지가 참 마음이 편한 시간. 매매할 거 다 하고 포트 조율해놓은 거 장하고,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100번을 매매하면 아침 9시부터 10시 사이에 99번이 거의 이루어져요. 90번이 이루어져요. 나머지 10번은 언제 이루어지냐? 2시 반부터 3시 반 사이. 보통 3시부터 3시 반 사이에 이루어져요. 장 중에는 거의 한 번밖에 안 이루어져요. 거의 웬만한. 한 달에 거의 별로 없어요. 왜? 아침에 어차피 새벽에 주식하실 때 새벽에 일어나시잖아요. 직장인들은 더 일찍 일어나야지. 직장도 생활해가면서 주식까지 해야 돼. 그럼 보통 새벽에 일어나셔서 미국장 보죠. 미국장 보고 그럼 아침에 뭐가 딱 떠올라요? 내부 소비재 지수가 어제 전월 대비 4.5%가 떨어졌다. 오늘 아침에 벌써 100번은 들은 거야. 내구재 마이너스 4.5인가? 그러면 이미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 주식은 인플레이션 10년물 국공채 이자는 떨어지는구나. 4% 못 돌파하고 찍고 떨어진 줄 알았더니 잠깐 못 찍고 떨어졌구나. 근데 이미 어차피 아침부터 결정된 거잖아요. 어제 밤부터. 왜? 유럽 증시가 플러스
1.5%가 이미 올라갔잖아. 그래서 미국 시장이 시작하기 전에 나스닥 선물이 어차피 1%가 떠서 있었어. 그러니까 나스닥 시장도 1% 상승 출발한 거야. 자, 그런데 PCI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아직도 긴가민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 나스닥도. 스탠포드 음봉, 60일선은 지켰지만. 이게 긴장감이 지금 풀리는 장이냐? 아닙니다. 상당히 긴장감이 있는 장이에요. 만만한 장 아닙니다, 이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돈 많이 털리는 거죠. 하락장에서는 안 털려요. 폭락장에서는. 왠지 아세요? 네 것도 빠지고 내 것도 빠지니까 삼성전자도 빠지고 하이닉스도 빠지고 셀트리온도 빠지고 카카오도 빠지고 다 빠져. 그러니까 안 팔아. 웬만한. 그런데 이런 장에서는 왜 다 털리느냐? 이런 장에서. 누구는 올라가는데 누구는 안 가. 빠져. 지수는 거의 제자리인데. 일주일. 깨지면 와장창 깨져. 급등 나오면 또 직고점 돌파하고. 그리고 지표들이 하루는 좋다고 하고 어떤 놈은 누구는 나쁘다고 하고. 너무 극명해. 종합은 겨우 1% 때려졌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했는데 3일간 종목들은 20% 급등 나오기도 하고 3, 4일간 어떤 거는 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때 야 누구 종목은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왜 안 가지? 내 거 팔고 글로 건너가. 손바뀜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주식은 좋은 주식도 있고 나쁜 주식도 있다. 근데 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못 버는 이유는 일반인들이 보통 왜 그러느냐? 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돈을 못 번다? 아닙니다. 내 종목보다 다른 종목이 더 올라갈 때 갈아타요. 자꾸 돌아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 털리는. 지금도 똑같은 일들이 제가 봤을 때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제까지 급등 나왔던 종목군들. 뭐라 해야 될까? 연초? 작년도? 조선주 막 올라갔는데, 카카오 같은 주식 갖고 있어갖고 어떡하냐고. 조선주를 사야지. 그잖아, 카카오 계속 떨어지고 있었잖아. 시대가 굴뚝주의 시대로 갔는데, 맞는 얘기죠. 2차전지, 아니, 2차전지가 화학주, 조선주, 에너지주. 근데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게임주나 반도체나 계속 폭락하고 있었죠. 지내놓고 보니까 어때요? 거기가 바닥이야. 걔네들은 올라왔어. 다른 것들은 다시 또 빠졌어요. 여기서 그런데 또 네이버, 카카오 올라가고 있는 LG전자 같은 거 팔아가지고 건설주나 이런 거 떨어져 있는 걸로 가자고 하니까 사람들 마음은 어때요? 다시 또 카카오 같은 거로 시대가 오는데 그것도 하냐고. 똑같아요, 지금. 바뀌는 거 있다 없다? 정말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느냐? 사람은 아무리 땅바닥에 살 때, 신석기 시대부터 돌멩이 들고 다니는 시대부터 지금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100m 롯데타워나 50층짜리 아파트에 살아도 최첨단에서 살고 있는데도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 신석기 시대 돌멩이 들고 다닐 때 그 감정 그대로예요. 그래서 안 바뀌어요. 자, 결론은 무슨 얘기다? 주식은 고도의 심리 게임을 빨리 이해하고 거기서부터 스킬을 익히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가장 격렬한 종목 KT, 가장 사이즈 작은 걸 하는 게 맞겠죠? KTIS, 아까 어떤 분이 물어보셨잖아요. 자, 주식은 저는 시간이 그걸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여기서 사면
계속 하락장이잖아. 근데 변곡점이 있죠. 전환점이. 여기. 제가 봤을 때는. 자, 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럼 지금 주식을 사야 될까 말까 될까 고민되잖아. 주식을 사야 될지 마치 고민되죠. 왜 떨어질 때 가격이 싸 보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추세 하락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마련됐죠. 코로나 덕분에.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지금이에요. 그죠? 현 시점에서 그러면 이 주식들을 봤을 때 내 주식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를 구분해야 되겠죠. 앞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시간의 개념에서 나와 같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지, 그 에너지의 응집도를 봐야 됩니다. 그 뭐예요? 거래량이죠. 주가 변동성이죠. 주가가 1%, 2% 움직일 때보다 떨어지더라도 30%, 20% 폭락 나오고 격변하는 게 좋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는 것보다 무슨 일이든 터져야 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저는 이 시간에 지금 PCE 지수 이야기한다든가 어제 뭐 미국장 흐름 제가 지금 이야기해봐야 별 의미 없죠. 그렇다고 지금 1시간 반 시간에 내가 뭐 금리 이야기 기본적인 건 여러분 다 들었잖아. 오늘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뭐 하는 거냐?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지금 팔 건지 내일 장으로 갖고 나갈 건지 내일 시장인데 갖고 간다면 어떤 종목으로 갖고 갈 건지 내 갖고 있는 종목 여러분들이 뭐를 갖고 있는지 저는 모르지만 그 원리를 하나 설명해 줘 가면서 어제처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제 그런 종목 중에 못 잡은 종목 중에서 혹은 어제 매매한 종목에서 오늘 남아 있다면 한 종목 두 종목 더 나오는 거고 그냥 어제 종목으로 만족하고 그걸로 한다. 그러면 그냥 이걸로 끝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지금 장을 가만히 보니 예를 들어서 KT 같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 시세가 안 끝났어요. 이 변곡점이 있기 전에 여기 가장 중요한 변곡점 A고 변곡점 B죠. 계속 하락 추세 속에서 우상향으로 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거래량.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시간대가 좋을 건지 이 시간대가 좋을 건지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앞에 이런 거래량들이 있어줘야 돼요. 내 앞에 이런 거래량이 있었는지 어떤 퍼포먼스가 혹은 지금 앞으로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매집을 할 건지 말 건지. 처음에 올라갈 때는 못 살 수 있어. 가격 하락이 왔어. 근데 거래량도 주가도 올라가면서 거래량도 올라왔지만 주가가 빠져가면서 거래량도 보통 바닥입니다. 왜? 인간의 심리가 완전히 이거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가면서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변곡점 한번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들이. 여기서 못 사도 돼. 그렇게 눌러줄 때, 앞에 이런 거래량들이 있을 때, 급등락이 나올 때, 거래량의 퍼포먼스가 터지면 그때 왕창 싫든지 아니면 나는 원포인트로 잡겠다. 근데 인간이 원포인트로 잡을 수 있느냐? 전 재산을 거느냐? 가장 어리석은 짓이죠. 가장 어리석은 짓이에요. 종목은 2,000개가 있어. 근데 얘가 거기서 차지하는 위치라는 게 있는 거죠. 두 번 다시 이런 기회가 안 올 것 같네요. 인공지능의 기회가. 그 얘기 20년 전에도 들었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대, 반도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대, 줄기세포.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대. 스마트폰 터치스크린.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대. 화장품. 중국.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대. 게임주. 세계 최초의 NFT.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2차 전지?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몇 번을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그때 그분들이 지금 살아남아서 계속 하느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한 번의 성공이 그 다음에 계속 돈을 본인들이 얹어서 가려고. 원포인트의 성공이.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뭐냐? 분산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원포인트로 콕 찍어서 A가 바닥인지 여기가 바닥인지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 시간에 특정 시점을 다 맞추려고 하지 말고 구간으로 분산시키는 겁니다. 매집할 정도. 그래서 시간과 친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굳이 이 가격 이렇게 다 하려고 하는 거지 말고 나는 그 시간을 다 맞출 수 없고 그 가격을 다 맞출 수 없으니 어떻게 하느냐? 그걸 비율로 조율하겠다는 거예요. 올라갈 때 사야 돼요? 떨어질 때 사야 돼요? 올라갈 때는 1%, 떨어질 때는 2%. 그 개념을 빨리 정립해야 돼요. 보통 그런데 올라갈 때 사, 떨어질 때 팔고. 이것만 하나만 지켜주셔도 진짜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럼 언제 그렇게 해서 돈 버는? 다 벌어요. 주식시장은 밖에서 30년 일어날 일이 1년이면 일어나요. 조급한 돈은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승자와 패자가. 조급한 돈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조급하게 움직이는 돈 있죠? 이 돈은 이미 지고 시작하는. 이미 졌어요. 그게 평상시에는 안 들어.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한번 아래로 후려친다든가 혹은 뭐 금리를 뭐 미국 전체가 코로나가 걸렸다든가 FRB가 뭐 금리를 내린다든가 올린다고 할 때 2,400이 깨졌다든가 박스권이 이런 식으로 시가 직후부터 거기서 우왕좌왕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추격 매수 거덜납니다. 정말이에요. 거덜나요. 지금 외국인이 주식 사죠. 기관이 선물 팔죠. 외국인은 어제 승자였습니까? 패자였습니까? 어제 패자입니다. 어제 선물 팔았던 애들이에요. 풋옵션 샀던 애들이에요. 오늘 다시 사죠. 떠받드는 걸 수 있어요, 시장을. 그렇지만 그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기관이 가져가요. 기관이 승자예요. 어제만 놓고 보면. 근데 지금 이미 올라왔잖아, 근데. 아침부터. 근데 지금 나는 들어간다? 어제 다 팔았으니까 당연히 사야 될 수밖에 없겠죠. 벌써 노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어제 3% 빠졌다가 오늘 2% 올라오는 거야. 아직 회복은 안 됐지만. 그냥 가만히 있으면 2200에서부터 여기까지 2420이 아직도 혼자 우왕좌왕하면 죽어나요. 그러면 그런 실수들을 줄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왕좌왕하는 내 마음 안 바뀌어요. 이미 그렇게 습관이 들었어. 사람은 처음에 그렇게 물들면 그게 물듭니다. 첫물이 그렇게 들으면 그렇게 들어요. 술 먹고 운전하는 친구 어릴 때부터 있었잖아요. 면허 정지되고 뭐 했는데 그래도 술만 먹으면 또 사라져 있어요. 혼자 사라지면 뭐냐? 차하고 함께 사라져 있어요. 왜? 첫물이 잘못 들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진짜 그래요. 평상시에는 안 들어요. 급등이거나 공포감이 생길 때 이렇게 깨거나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추격 매수 한다거나 추격 매도 한다. 반드시 그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너무 잘 알죠, 애들은. 바뀌느냐 안 바뀌느냐. 여러분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걸 혼자 하지 말고 이런 검색기나 시스템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하루아침에 안 바뀌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막 고르지 말고 저는 이거 무료로 다 드렸어요. 90%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또 교육도 시켜놨어 제가. 어떻게 만들으라고. 지금 119개 종목이 나왔네. 그렇죠? 허들을 하나 더 높여줘요. 자, 아이고. 55개 종목을 압축됐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부터 LG엔솔, 삼성 SDI, LG화학. LG화학 눈에 들어오네요. NC소프트 눈에 들어오고 카카오페이. 특히 게임주 카카오페이 하이브. 그리고 뜬금없는 SK바이오팜까지. 그동안 계속 빠졌잖아. 납법과대주로서 그러니까 당일 매매를 해야 돼요. 갖고 오버나이트 하면 안 돼 이런 주식. 이해되셨죠? 네. 오버나이트 할 수는 없어요. 왜? 역배열도 완전히 꺾였잖아. 미래세증권 움직이네요. 우상향 역배열됐다는 데서 우상향으로 바뀌었죠. 근데 움직이잖아. 이런 거는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주 높다. 아까 방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계속 우하향하던 종목이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대부분 다 코로나 때였어요. 왜 그러느냐? 그때 숨바뀜이 많이 나온 거예요. 대부분. 금리 유동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터닝 포인트는 어디예요? 코로나 이후에 지금 터닝 포인트. 미래세증권. 바로 지금이네. 1월 중순. 이때 이후로 바뀐 적이 있나요? 계속 우하향 곡선이었지. 고점도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코로나 때 한 번. 올라갔다가 꼬꾸라졌다가 지금 바뀌고 있잖아. 거래량 한번 확인하러 가봅니다. 주가 폭락, 거래량 살짝 증가해. 이렇게 봐야 좀 눈에 들어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주가 하락, 거래량 감소. 그러면 지금 플러스 구간에도 살 수 있지만 마이너스 구간에 만약에 시장이 한번 조정을 준다면 최적이겠지. 그럼 오늘 어떻게 사야 돼? 20% 사야 돼? 아니에요. 5%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자, 접수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근데 단타 매매를 해야 되겠다. 지금 이 시간에 올라간 거 사겠다고? 타이밍이? 이미 어제가 바닥이었잖아. 어제 선상에 어제 이 시간에 샀던 종목이 지금 오늘까지 오는 거잖아요. 24시간이지만 주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이미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종목들은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증권주들이죠. 자, 증권주 왜 움직이는지 나는 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나는 증권주가 왜 움직이는지 안다. 1번 한번 눌러보세요. 예. 나는 증권주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증권주가 왜 움직이는지 알고 있다. 자, 보너스를 하나 오늘 이거 얘기하면 딱 맞을 것 같아. 어제는 OLED였죠. 사실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어제는 저희가 OLED 종목을 특집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력주 종목분들하고 네, 주간 세력주 검색기를 통해서 하나 보고 검색기를 하나 통해서 보고 그리고 이제 OLED로 봤단 말이에요. 네. OLED 관련주들을 이렇게 샘플로 몇 개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은 어떤 게 주력이냐면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에서 방금 저랑 검색기를 통해서 봤을 때 자동차 주가 오전에 힘이 움직이죠. 자동차 부품주들. 그리고 증권주가 지금 미래세증권, NH투자증권 증권주가 들썩거리는 것을 보고 있어요. 증권주가 들썩거리는데 천장에서 들썩거립니까? 완전히 지금 땅바닥에서 들썩거립니다. 땅바닥에서 들썩거리죠. 증권주가 들썩거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자, 누굽니까? 양양희철. 야,
박수 한번 보내줘요, 저분한테. STO. 여기에 지금 내가 보니까 고3 재수생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리만 저는 여기 앉아 있고 여러분은 거기 앉아 있어서 그냥 선생과 학생으로서 앉아 있을 뿐이지, 제가 보니까 이제 한 저기 서울대 법대나 아니면은 어디 무슨 이제 홍대 미대 다니다가 아우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 뭐 나도 의사 한번 해볼까? 엄마가 부모님이 아프신 거 보니까 역시 의사가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학교 때려치고 의전원 들어가는 친구들 있죠. 의학대학원 있잖아요. 요즘도 있나 모르겠습니다만 학교 때려치고 아우 의전원이나 가야 되겠다. 갖고 거기 전문학원 다니는 친구들 아주 뭐 그분들이 뭐 수학 문제 더 맞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죠. 틀린 거나 메꾸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의욕도 좋고. 자, 증권주 STO 때문에 그렇습니다. STO 때문에 그런데, 자, 이게 이제 제가 저장을 안 해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예. 아이고, 아직까지는 여기 아쉽네요. STO까지는 저장을 안 했네요. 여기까지는 제가 아직, 여러분, 여기까지 오늘 파일 안 넘겨서 왔네. 아쉽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증권업은 뭘로 먹고 사는 업이냐? 수수료로 먹고 살던 회사. 증권회사는 수수료로 먹고 살던 회사예요. 근데 그 수수료로 먹고 살던 회사한테 증권만 갖고 증권도 이제 발행시키고 유통시키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의 먹거리가 또 생겼어요. 그게 뭐냐? NFT.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그것을 촉발시킨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형 토큰이라고 해갖고 한마디로 디지털 토큰이에요. 돈이 아닌데 돈이야. 자, 뭐가 있어요? 비트코인. 돈이 아닌데 돈인 게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하죠.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외우기 좋게 비비크림이라고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이거는 기존의 주식 유통도 되고 발행도 되잖아요. 비트코인인데 현찰로 바꿀 수 있어. 현금으로. 교환의 가치가 있어. 화폐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발행을 누가 해? 민간이지 해. 비트코인이 이런 게 돈이 되네? 나도 이더리움 하나 발행해볼까? 나도 도지코인 하나 발행해볼까? 각자 자기가 막 발행을 해.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개판이라고. 표준안이 없어. 자, 그런데 이거를 하나씩 모아. 애들 모아. 갖고 너희들 이 안에서 거래해. 그럼 내가 보증을 해줄게. 장외시장처럼 전화해가지고 비트코인 몇 개 갖고 있어요? 저한테 넘기시죠?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1대1 거래가 아니라 시장을 막 멍석을 깔아주는 거야. 이게 거래소 시장이지. 비트코인 유통시장이란 말이야. 자,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디지털 화폐가 아니죠. 암호화폐가 블록체인 기술에 의해서 거래되도록 장을 깔아준 거, 수수료를 받는 거. 유통시장을 사업체들이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여기는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아요. 디지털 법을 적용받아요. 규제가 있느냐? 규제가 없어. 현찰이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가만히 증권회사나 이런 걸 지켜보고 있다 고민을 한 거죠. 제도권에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혹은 각 나라들도 고민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론,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사건이 터져요. 윤종신 씨가 선전하고 있는 뮤직하우. 윤종신 씨가 선전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자, 잘 보세요. 음악 저작권이에요. 근데 누구나 국민 투자할 수 있대. 그러면 이 상품이 투자 상품입니까? 돈을 모았잖아. 자본시장법의 규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얼마 모은지 아세요? 지금 가입자가 120만 명. 움직이는 돈만 조 단위라고요, 이제.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다? 머리가 기가 막히게 돌아간다. 이게 수출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지금 제가 이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가볍게 들리시죠? 돈 냄새를 맡아야 돼. 지금 이 돈 냄새가 느껴지지 않나요? 각자 했던 걸 제도권에 이제 증권사, 나라가 한대.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증권주를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서 지금 음악이죠. 미술, 미술품도 해요. 이제 골동품도 해요. 심지어 한우도 나왔습니다. 한우. 자, 이런 원리예요.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주식을 한다는 게 주식을 통해서 세상의 눈이 넓혀지는 스펙트럼 효과가 굉장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제가 지금 증권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한 비즈니스 기회가 모든 사람한테 열린 건데 이걸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기존에 각자 발행했던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토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말만 바꾼 거예요. 똑같은 제도가 있었어. 어디에 있었어? 리치에 있었어요. 이거를 저 디지털 토큰이라고 말을 거창하게 해서 그렇지 사실은 똑같은 게 있었어요. 대표님 시장 안 봅니까? 하수나 보는 거야. 결정됐다니까 장이. 뭘로 결정됐어요? 불황 없는 소프트 랜딩. 불황 없는 소프트 랜딩으로 미국 시장이 결정이 된 거잖아요. 아직도 눈치 못 채나요? 실업률이 안 떨어지잖아. 참 실업률이 안 올라가잖아. 불황이 있어요, 없어요? 불황이 없어. 그러니까 이자율을 올려야 되는데.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떨어져. PCI 지수라든가 CPI 지수라든가 PCE 지수라든가 PCE 지수는 올라갔다. 어제 내구재 소비라든가 물가는 잡힌 것 같아. 몇 퍼센트 범위로? 2% 범위로. 누구하고? 물가 상승률과 기준 이자율. 10년물 공채 이자율 사이 간극. 그러니까 자꾸 그거 건드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기대 인플레이션만 자꾸 자극한다고. 소프트 랜딩이 그러면 성공했는데 불황 없는 소프트 랜딩이 성공이 된 거야. 이게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다. 일단 지금 시장은 어제 이미 그렇게 제가 봤을 때 결정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FOMC 의원들이 자꾸 쓸데없는 말만 하는 거예요. 부잡은 올라오고. 계속 지금 옆으로 눕기를 원하는 거겠죠, 이제. 눈치채고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 주식들은 다시 프랑스 같은 데는 신고점을 향해서 다시 또 뛰딛기 시작하는 거고. 국내 증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매일같이 매매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 맞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대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검색기로 그냥 1, 2초 만에 종목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 영역에서 노는 거야. 안전형을 추구해 리오프닝 관련주. 공격형을 추구해 자동차 부품주. 나는 그런데 너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어? 제대로 투자하고 싶어? 증권주. 자, 지금 증권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 비슷한 디지털 토큰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리는 이거하고 똑같아. 혹시 여러분들 리츠 아시죠? 리츠. 리츠. K탐 리츠부터 시작해갖고 리츠라는 종목이 있잖아요. K탐 리츠, A 리츠. K탐 리츠라는 종목이 있네요. 자, 리츠가 뭡니까? 100억짜리 빌딩 갖고 있어. 500억짜리 갖고 있어. 다 합치니까 1000억이야. 자, 그런데 빌딩 하나 살려면 기본 100억, 200억. 아무리 없어도 꼬마 빌딩도 100억, 200억.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빌딩에 투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리츠 회사가 이걸 갖고 주식으로 쪼개는 겁니다. 주식으로 상장시키는 거예요. 건물을 갖고 있는 리츠 회사가 주식으로 상장시켜. 건물 값어치만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임대를 주면 임대소득이 나오죠. 임대소득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 이 주식을 800원에 샀어. 누구는 500원에 1,500원에 샀어. 누구는 1,000원에 샀어. 배당을 줘요. 임대소득이 나온 걸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줍니다. 회사는 주식을 팔아가지고 IPO를 해갖고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는, 여러분들은 빌딩을 살 돈은 없지만 이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배당을 받고 임대소득을 받는 거죠. 몇 퍼센트를 받아요? 90%. 리츠는 순이익의 90%를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배당해 줘야 돼요. 몇 퍼센트? 네, 순이익의 90%. 그게 리츠의 법입니다. 대신 세제 혜택 같은 걸 주죠. 리츠 회사한테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물. 건물이 있죠. 자, 그런데 디지털 토큰에는 뭐가 있어요? 음악에는 음원이라는 게 있죠. 저작권. 이게 건물하고 똑같은 거야. 내가 갖고 있던 걸 어떻게 했어요? 상장시켰죠. 주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분산이라고 그럽니다. 100억짜리 빌딩을 갖고 있는 회사가 주식으로 액면가 100원, 1000원으로 이렇게 상장시킨 거잖아. 조각냈죠. 조각내서 파는 거잖아. 그래 가면서 뭐를 받았어요? 주식을 IPO를 함으로써 뭉칫돈을 받았지. 자, 이걸 바꿔서 생각합니다. 건물주야. 내가 건물주야. 리츠로 시장에 상장했어. 상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공모를 받죠. 뭉칫돈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뭉칫돈이 들어왔죠. 자, 내가 가수야. 작사, 작곡 내가 다 하고 내가 노래 다 불렀어. 자, 그런데 그 곡에 그러면 원 저작권 소유권은 누굽니까? 박한샘이 갖고 있는 거죠. 아이유가 갖고 있는 거죠. 아이유가 갖고 있어. 근데 이 아이유가 그 소유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렇죠. 뮤직하우에 올려놓은 거예요. 100억에 이걸 팔겠다. 그럼 사람들이 막 해갖고 100억에 다 주식처럼 쪼개져서 다 팔린 거야. 나는 한 개당 10,000원인데 나는 그럼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사갔어. 다. 100억이 다 팔렸어. 100억 다 팔리면 안 되겠다. 80억만 팔렸어. 그러면 아이유가 그 주식의 20%를 갖고 있는 거지. 그 음악의 소유권. 나머지 80%는 주식처럼 팔린 거야. 주식처럼. 됐죠? 아이유는 그 순간 돈을 얼마를 받은 거예요? 그렇죠. 80억을 순간 돈이 들어온 거죠. 음악 저작권 판매가. 그리고 나는 이 주식 20% 갖고 있고. 목돈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가수 입장에서는. 그 다음 곡을 만들거나 하기에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근데 멜론에 올렸는데 히트를 쳤네.
이번 달에 그래서 저작권 수입이 1억이 들어왔어. 이번 달에. 그러면 8천만 원, 1억을 다 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00주를 샀다. 그럼 100만 원 배당받는. 1000주를 샀다. 1000만 원 배당받는. 아이유는 얼마 배당받아요? 20% 갖고 있잖아. 80억 나가고 20억 자기가 안 팔렸잖아. 2천만 원 배당받아. 원리는 뭐하고 똑같아요? 건물을 갖고 있고 그 건물을 리츠 상품으로 주식으로 팔아서 거기서 임대 수입 나오는 것을 주식 수대로 배당해 주는 거예요. 리츠하고 똑같아요. 거창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 개념이 없어서 그렇지 무형의 자산이니까 그게 건물이든지 미술품이든지 아니면 음악 저작권이든지.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됐느냐? 윤종신 씨가 했던 이 뮤직하우가 이게 기존에 없던 개념입니다. 음악 저작권을 올려놓고 그걸 리츠 상품처럼 저렇게 조각내가지고 사람들한테 팔고 그걸 토큰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주식이지만 여기선 토큰입니다. 디지털 토큰이. 원리는 똑같잖아, 주식하고. 자, 그래서 뭐가 문제가 됐느냐? 법적으로 못 팔게 했어요. 네가 네 정체를 밝혀라. 불법적으로 돈 모은 거잖아. 이거 하려면 우리나라는 돈을 모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유통시켰지. 토큰끼리 사고 팔고 토큰이 배당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 10년이면 원금이 다 회복되네. 그 토큰이 100원짜리였는데 만원짜리였는데 다음 달에 2만 원으로 주식하고 똑같아. 자기들끼리 거래가 막 돼. 이걸 뭐라고 그래? 유통시장. 토큰도 발행하고 그것도 유통시장도 생겨. 돈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걸 NFT라고도 말하지만 디지털 토큰이거든. 자, 그런데 이게 음악권, 저작권, 미술품에 해당만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에도 해당되느냐? 한우에도 이렇게. 한우, 새우, 제주도 밭에서 나는 당근, 인삼, 어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특이한 뭐가 있다거나 그러면 어떤 그걸 비즈니스로 갖고 토큰으로 상장시킬 수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재벌은 어디서 나오느냐? 농부한테. 농부. 그리고 씨앗,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씨앗의 종자에 그걸 원 종자를 갖고 있는 사람. 디지털 토큰으로 쪼개서 딸기라든가 옥수수라든가 그런 거 있죠. 시금치 같은 거 지금 우리나라 전통 시금치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 다. 우리나라 종자는 이미 다 외국 종자가 8, 90%를 다 장악했어요. 고추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먹는 그 청양고추 다 몬산토인가? 거기에 로얄티 다 지불하는 거예요. 동부한농이나 이런 데서. 한국 거 없어요. 다 90%가 다 장악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팔고 팔 수 있는 거예요. 왜 비즈니스 기회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기회예요, 진짜. 근데 그거를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에서 합법화 주겠다는 거예요. 뭘로?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증권사가 할 수 있게. 유통시장과 발행시장을 구분해서 근데 그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증권사 입장에서는 지난 30년간 주식이나 갖고 만지작거리고 살았는데 은행은 자본이 있었고 급여체 통장 안 냈는데 그래서 퇴직금이나 어떻게 한번 만지작거리를 했는데 디지털 토큰 시대가 이제 열린 거.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개념을 이해하기 어렵느냐? 여기 세 가지 개념이 들어갑니다. 발행시장이 있고 유통시장이 있어요. 근데 기존의 제품은 보였어. 얘는 안 보여. 무형의 자산이야. 주로 현재까지는. 자, 그런데 기존처럼 하는 게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암호화폐처럼.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동시에 믹스되다 보니까 개념이 안 서요, 사람들이. 그런데 원리는 똑같아요. 리츠하고 똑같아요. 리츠인데 건물 상장시켜서 배당금 주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이걸 블록체인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암호화폐처럼. 그래서 암호화폐처럼 발행시장, 유통시장을 구분시키는 겁니다. 유통시장을 증권사가 장악하겠다는 거죠. IPO도 증권사가 하고 증권업협회 금감원.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 될까요? 사람은 나한테 이득이 되면 달라붙어요. 여러분들 지금 눈이 딱 봤을 때 돈이 된다는 게 느껴지시죠? 요게 자본시장법 규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디지털 관련법 규정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문화 콘텐츠 디지털 관련법을 받아야 될까요? 돈이 주고받고 하니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 돼요. 당연히 자본시장법이 더 세요. 부서가 하나 생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금감원 내에 부서가 하나 더 생겨야 돼요. 증권업협회 내에 하나의 부서가 또 생겨요. 파생상품, 장외시장 상품, 해외 주식팀, 국내 주식팀, 코스닥 거래소, 디지털 코인, 발행 유통 다 하잖아. 우리나라 미술품 시장만 해도 전 세계 미술품 시장만 해도 벌써 80조가 넘어.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 애들 게임 아이템 장착해갖고 디지털 토큰으로 하게 해주지. 시골에서 농사만 잘 져도 펜션 같은 것만 잘 갖고 바닷가 경치 배 하나만 갖고 있어도 디지털 코인을 해서 배당 줄 수 있다니까. 노하우 같은 거 전수해줘. 쌍둥이 하는데 쌍둥이만 나는 무조건 낳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소한테 한마디로 인공수정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일반 소는 한 마리밖에 못 낳아, 안으로. 근데 나는 두 마리씩 낳게 할 수 있다. 인공수정으로. 그 기술밖에 없어.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디지털 코인으로 상장할 수 있겠죠. 내가 재산인 거지. 배당돼요. 그럼. 그 느낌을 지금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사업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번쩍번쩍 눈이 떠야 됩니다. 자, 증권주 그거를 우리는 주식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주가 지금 왜 올라오느냐? 선행에서 올라옵니다. 선행에서. 2월달, 3월달 이 법들이 지금 상반기에 대부분 다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돈이 되니까. 그래서 미래에셋 증권 주식시장이 좋아서 올라오는 거 아닙니다. 새로운 먹거리가 형성되어줘야 돼요. 저렇게. 중요한 포인트점이에요. 지난 20년간 없었던 중요한 포인트점. 2008년도부터 계속 하락하기만 했었는데 그렇죠. A, B. A는 1번, 2번, 3번, 4번 보다 항상 낮은 지점에 있었어요. 이제 우상향으로 바뀌어요. 꽤 괜찮은 법이 만들어져. 법이 만들어져. 먹거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게 좋은 겁니다. 안전하고. 자, 그 다음에 누가 있을까요? 삼성증권 같은 경우도 괜찮죠. 삼성이 제가 봤을 땐 최대 수혜 줍니다. 왜 삼성이 최대 수혜 줄까요? NFT 할 때. 왜 삼성이 최대 수혜 줄까요? 골동품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세금 12조 낼 때 골동품 팔아서 낸다고. 골동품 가치가 2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술관에 있는 게. 할까요? 안 할까요? NFT
삼성 라온미술관이나 이런 데는 지금은 2조 원이지 그 가치가.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면 5조 원이 될지 10조 원이 될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한 개만 히트시키면. 발행하는 즉시 제가 봤을 때 삼성 아래 계열사들은 서로 그 토큰 살 겁니다. 눈도장 찍으려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한번 큰 그림을 보세요. 근데 그게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돈이 된다니까. 내 자리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 그렇죠? 증권거래소 안에 부서가 하나 새로 생기는 거야. 동네 구청 하나. 제가 예전에 저기 가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동네에 옛날에 구청이 하나밖에 없었어. 근데 제1청사, 2청사 청이 구가 하나 새로 늘어났어요. 갖고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아니 구가 새로 더 생기면 일거리가 2배로 늘어나지 않습니까? 더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니래. 왜 아니에요? 그랬더니 새로 구청이 하나 더 늘어나니까 저기가 많이 생긴대. 진급이 그 구청장님 아래부터 각 부서가 생기니까 진급이 수백 명이 생기니까 이 직급이 올라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바로 그러한 부분을 노려볼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 그리고 미래에셋 검색기에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목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증권주부터 시작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종목군들이 나타났어요. 그 전에는 이런 종목들이 없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정말 뜬금없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 얘기는 법안이 빨리빨리 지금 잘 통과되고 있다. 상반기에 통과될 법안들이 일사천리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안정해 가면서 수익 구간이 안정적으로 노릴 수 있는 그런 영역군을 이렇게 우리 검색기가 그러니까 이거 한 종목이 나온 게 아니잖아. 무더기로 나오는 거잖아. 이럴 때는. 그렇죠? 그 전에 없던 패턴들이란 말이야. 마치 2차전지 무더기로 나오듯이 일정한 테마가 형성될 때. 그러면 증권주가 테마가 이번 주 다음 주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까요? 낮다고 봐야 될까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높다고 보고 여러분들은 저런 종목군들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겠죠. 자, 오늘은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색기를 통해서 미래컴퍼니 같은 종목을 찾아냈다면 오늘은 미래에셋이라든가 예, 다른 사람들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주식은 자기 갈 길 가는 거야. 주식은 갈 때 다 같이 가는 대중성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먼저 초창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빨리 캐치하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미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 퍼포먼스에서 바닥권에서 완전히 있다. 가장 좋은 겁니다. 그걸 빨리 미세한 흐름에서 찾아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미래에셋 같은 경우 미래에셋, 삼성증권, 증권주들이 다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NHN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들 지금 꿈틀꿈틀 거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발을 담그기 시작해가면서 늘려놓고 이런 거는 이제 이번 주 종목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번 주 종목은 OLED라든가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렸던 폐배터리라든가 뭐 이런 거 지금 퍼포먼스 나오는 거에서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슈가 되는 거.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주는 내일은 휴장이고 다음 주부터는 3월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3월 달에 증권업으로
10%에서 많게는 15% 수익을 노려보겠다 그러면 편안하게 그런 종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식의 템포를 조절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주식시장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우왕좌왕하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부지기수입니다. 네. 저도 마음이 하루에 몇 번씩 바뀌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거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어제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하라, 미국도 하라. 그렇죠? 네. 시장 끝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다가 오늘처럼 또 이렇게 어제처럼 저기 할 때는 야 그래 장이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들고 그러니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의해서. 자 그런데 그것 따라서 하다 보면 우왕좌왕하다가 다 가요. 그리고 계좌가 녹아납니다. 추경매수, 추경매도. 자, 그럴 때 다른 것은 60%, 70%는 그렇게 하되 나머지 30%는 자기만의 길을 갈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타이밍에서 증권주, 건설주 이런 영역들이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어 그렇게 참조하셔서 움직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달러 인덱스가 무너졌죠. 전날 급등 나왔던 달러 인덱스가 결국에는 다시 또 흔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나스닥 시장도 어제 상승했던 이유기도 하고 유럽 시장의 강세이기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대에는 요즘은 승부가 빨리 나요. 아침에 그냥 파바박. 그랬다가 하루 종일 그냥 옆으로 누웠다가 오후에 또 한번 파바박.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사가지고 내가 오늘 장에 수익을 날 종목을 베팅해야 되겠다. 그거는 저는 좀 늦었다고 봅니다. 그건 아침에 이미 시초가에 어제부터 바닥 찍고 어제 급락 나왔잖아. 2400 깨졌잖아. 61선 깼죠. 그럼 어제부터 사실 시작한 거예요. 그게 하락으로 시작이든지 반등의 시작이든지. 아침에 시작이라 갖고 아침에 시작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한 거잖아요, 이미. 61선 깨고 2400 깨고 내려갔다가 아래꼬리 다를 때부터 출발점은 시작한 거예요, 사실. 아침에 시작이라 갖고 진짜 시작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지금 주식 사갖고 먹겠다? 이미 어떤 종목은 5%, 10%씩 올라왔단 말이에요. 저점에서. 어제 마이너스 3%, 오늘 플러스 3%. 그럼 6%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내가 아침에 올라갈 때 사고 물렸다. 한참 늦었지. 지금 매매 결정한다? 몇 시? 지금 12시 25분에 가장 어리석은 시간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시간이. 이 시간에 지금 내가 매매를 결정하겠다. 오늘 매매할 거를. 내일이 휴장인데. 이 시간에는 매매를 결정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2시 반 이후에 매매를 결정해야 돼요. 아침에 바로 준비 땅 시작하지 않았다. 어제 한탄 늦었잖아. 폭락 나올 때 못 샀으니까. 종가상에도 못 샀죠. 늦었지. 캡상승 나왔어. 근데 거기서 주식을 산다고?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지. 근데 올라간 다음에 지금 여기서 상단에서 12시 반인데 지금 주식 사가지고 확률이 반반이잖아. 가장 어리석은 거죠. 차라리 안 하는 만 못해요. 왜? 안 하고 있으면 세금도 안 나가고 수수료도 안 나가지. 지금 매매하면 오늘 단타 지금 들어가겠다? 본전치기 하면 잘하는 거야. 차라리 내일 휴장이니까 이번 주에 나는 지금 퍼포먼스가 일어나는 바닥에서 일어나는 거라든가 가장 세게 일어나는 종목 중에서 나는 고르겠다. 그럴 것 같으면 괜찮아요. 갖고 건너가야 되니까. 리스크를 한번 치고 베팅해야 되겠다. 그럼 당연히 네이버 카카오 한번 해볼 만하겠지. 게임주. 그리고 조금 3월 달까지 본다. 증권주. 이런 형태로 아까 우리 퍼포먼스 난 종목군 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셨죠? 지금 여기서 내가 마음 급한 마음에 나만 빼놓고 올라가는 것 같다. 조급한 생각으로 지금 또 달라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급한 돈은 어떻게 한다? 이미 지고 시작한다. 이미 지고 시작하는 거, 그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갖고 주식이 안 되는 이유. 엉뚱한 데서 열심히 하면 안 돼.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기다렸다가 2시 반 이후를 기다리세요. 종목이 또 나와요. 발톱 감추고 있던 종목들이 아랫꼬리를 달고 나온다든가 세방전지 같은 이런 종목들. 그렇잖아요. 배터리 싸움이잖아요. 아니면 기관들이 이제 베팅할 종목들이 나옵니다. 기관들도 마음이 좀 급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병신사람이나 이런 것도 쭉쭉 움직이죠.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자동차 부품주, 만도 SL, 화신, 세방전지, 오늘은 자동차 부품주의 날이에요. 실질적으로. 왜? 우리나라의 배터리 내재화로 인한 또 중소형 배터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품주들도 길이 상당 부분 열리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차라리 지금 시간 매매하지 말라니까 여러분들 실망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에 이미 1시간 내로 90% 이상 다 승부가 결정됐습니다. 나머지 10%는 어디 결정되냐? 3시. 그때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관찰해 가면서 내가 어떤 종목군들이 새로 나오는지 조율만 하고 결정하시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양봉 선생님께서 제 다음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데 저는 잠시 뒤에 물러가고 양봉 선생님께 여러분들에게 바톤을 체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휴장이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